예, 한국입니다. 지금 그 발제하신 그 김영생 박사님의 그 발제문 내용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큰 이의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차피 그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다가오는 것은 뭐 기정의 사실이고 또 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위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이제 발제문에서 나온 그 중고령이라고 하는 그 개념의 정의가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왜냐하면 현재 기본법상에 50에서 54세가 이제 중고령, 55세 이상은 이제 고령자라고 하는데 사실 중고령이라고 하는 그 정의는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또 지금 그 포럼의 그 주제가 미래 사회의 이제 그 인재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현재 시점에서의 중고령분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중고령 세대로 또 이렇게 편입되는 그러한 세대를 감안한다고 그러면 한 50세 이상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또한 그 중고령의 그 문제를 생각할 때는 그 어떠한 획일적인 어떠한 개념의 접근보다는 어떤 산업별, 그 다음에 이제 직종별, 직무별 이렇게 좀 구분해가지고 이걸 좀 섹터별로 나눠가지고 했을 때 그 접근 방법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일단 그런 걸 기본 전제로 놓고 봤을 때 저는 그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첫째는 뭐냐면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제도적인 측면과 하나는 개인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. 지금 이제 발제문에 나온 여러 가지의 그 내용들은 다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구현이 되려면 현장에서 구현이 되려면 우리나라의 그 직업능력 개발 훈련 체계 속에서 이것이 구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공공 직업능력 훈련 체계는 사실 비교적 잘 돼 있습니다. 또 그 중고령 그 인재에 대한 그 교육 훈련은 뭐 민간 직업 훈련 체계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공공 부분에서 보면은 그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는 그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 제목 자체가 국가인적자원개발이죠. 그러니까 거기 당연히 중고령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. 근데 거기에는 세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. 하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기 위한 대중소 상생 트랙. 또 하나는 이제 전국의 17개를 거점센터로 만들어가지고 지역의 인재를 이렇게 확보하기 위한 지역산업 맞춤형 산업. 또 하나는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돼가지고 미래의 핵심 인재를 전략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전략산업. 이렇게 세 가지 트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는 현장에서 한 10여 년 동안 심사평가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 과정심사를 많이 했고 사업계획서를 심사를 했습니다.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현재 양성훈련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. 양성훈련이 말 그대로 이제 취업하고 연계되는 프로그램입니다. 지금도 양성훈련 과정에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. 당연히 뭐 중고령자도 이렇게 희망하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아까 발제문에서도 나타났지만 그 중고령 분들이 그 청장년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그 학습 속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건상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고 또 본인 스스로도 또 가기도 또 수월치 않은 그러한 상황이 또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러한 그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 체계 속에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돼가지고 그것이 취업하고 연계돼가지고 성공 사례가 나와야 되겠다.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얼마 전에 이제 2년 전인가 모 대학에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그 취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했다가 중단됐습니다. 근데 그 부분은 그 중고령자를 이렇게 그 대하는 그러한 운영팀도 문제가 있고 또 운영 시스템도 문제가 있고 또 취업하고 연계되는 그러한 시스템에도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. 경험이 없는 거죠. 한마디로.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 체계 속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, 또 성공 사례로만 나온다 그러면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이 민간직업능력개발 훈련 체계 속에서도 소화가 될 것이고
하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제도 쪽에서 먼저 찾아야 될 것이다.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조직 쪽에서 볼 건데요. 우리가 이제 그 기업에서 전직 지원 제도라고 해가지고 아웃플레이스먼트, 이게 전직 원조자라고 합니다. 1997년도 IMF 사태 때 이것이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지금 한 20년이 됐습니다. 저는 초창기에 SK텔레콤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제가 담당했고, 20년 동안 이 부분을 지금도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만은, 과거에 이제 2016년도 1월달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나오기 전과 후를 나눠보면, 그 전에 있던 그런 프로그램은 단지 전직 퇴직자를 배려하는 그런 배려 수준이라고 하면, 앞으로의 그 미래 인재의 그런 부분들은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꾼 교육훈련 체계가, 즉 전직 훈련 프로그램 자체가 내용이 바뀌게 되겠다.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좀 접근을 하면은, 하나는 이제 그 개인적인 그 측면입니다. 아까는 그 제도적인 측면을 제가 접근을 해서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, 하나는 이제 그 중고령자 또는 퇴직자 또는 퇴직 예정자를 포함한 그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왜 그러냐면 중고령,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는 현재 안정적인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. 사실은. 어떨 때는 그 단어가 주는 의미에 따라서 학습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오히려 그 새로운 세대,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이렇게 발현됐을 때에 또 다른 새로운 세대의 출현, 이렇게 뭔가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중고령이기 때문에 내가 사이드 잡에서만 머무를 게 아니라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런 경험, 그걸 축적된 경험을 전환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인재로 다시 거듭내야 되겠다. 이거는 개인도 중요하지만 조직도 중요한 것이고,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가 학습하는 사회라는 분위기는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중고령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좀 뭐 쉬고 한쪽에 가서 살지. 저도 중고령의 그 끝자 베이비 부모 세대보다 제가 바로 앞선 세대거든요. 55년보다 더 앞섰기 때문에. 근데 저는 아직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깊은 자기 성찰.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명상을 한다던가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. 그렇다면은 지금 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산재되어 있고, 그런 프로그램 속에 하나 깊은 성찰을 하는 시간을 좀 많이 투입을 한다던가, 뭐 이렇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나오는 사람들도 어디 가서 내가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, 그런 것들이 조직 쪽에서 또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러한 것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따라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고령이라고 하는 의무를 대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, 또한 제도적이나 조직 차원에서 새로운 어떤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, 또 나아가서는 개인들도 이제 새로운 중고령이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을 뭔가 창의적인 사고로 접근하고, 그것이 이제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 방향성이 돼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훨씬 더 나은 중고령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도 포함될 것이고, 또 이런 부분들이 김영선 박사님이 잘 읽혔습니다만은 앞으로 발제문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더 이런 것들이 포함돼가지고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. 저는 그렇게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중고령자라고 하면 몇 살부터 그러면 중고령자? 지금 제가 자료들을 보면은 뭐 현재 우리나라 65세까지를 까지는 아닙니다. 50세 이상은 고령자이기 때문에. 50세 이상이면? 네, 고령자가 50세 이상. 고령자 아니신 분 계십니까?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중고령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고령이라는 나이 제한이 지금 없는 거예요. 중고령.